9월 3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주요 품목별 수출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월 3주차 리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9월 3주차 시장을 보면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나 인하하는 B컷을 단행했습니다. 이 B컷을 두고 경기 침체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하루 시차를 두고 미증시가 다시 반등하면서 미국의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전망은 0.25%였는데 실질적으로는 0.5% 인하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미국 시장을 보면요, MS 2.7%, 애플 2.7% 상승, 구글도 4.9%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테슬라는 6.1%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을 보면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 하락, 브로드캠은 1.7% 상승, AMD도 3.9%, 마이크론 2.3%, 인텔도 9% 상승하면서 대부분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도 주 후반의 하락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지난 6개월 흐름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이 큰데 최근에 다시 또 주 후반에 상승하면서 일정 부분 반등하는 모습으로 시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 국채 금리를 보면요, 미 금리 인하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한 달 기준으로 뽑아왔는데 10년물은 금리 인하 이후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는 이 국채 금리 10년물, 2년물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보면요,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 1년을 통틀어서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상승하면서 배럴당 70불선을 간신히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년 기준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의 환율입니다. 둘 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그 다음에 미금리 인하 영향으로 엔화와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NI인데요. NI 강세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계속 반복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런 우려로 인해서 국제자금의 이탈, 시장 조정의 빌미, 이런 부분들의 논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 추이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개월 기준 천연가스와 구리 선물 가격입니다. 천연가스 반등하고 있고 구리 가격도 반등하면서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다만 비철금속과 희유금속, 대표적으로 리튬 이런 쪽의 가격은 아직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을 보면요, 굉장히 부진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영향이 있는데요. 이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기대보다 좀 부진하다. 여기에다가 한유 강세 영향도 있고요. 또 이런 영향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이제 하향하는 이런 부분과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좀 과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인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동행성을 보입니다. 그죠? 상승과 하락의 낙폭은 다르지만 대체적인 방향은 이렇게 동행성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2016년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입니다. 조금 더 기간을 줄여서 2021년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보면 동행성을 보이는데요. 최근에 다시 말하면 2024년 하반기 이후에 방향이 좀 다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쨌든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고 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선행지표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OECD 선행지수인데요. 다시 말하면 OECD 주요 국가들의 6개월 이후의 경기를 반영하는 지수인데 이 중에서 여기 굵게 표현한 부분이 중국이고 연하게 표현한 부분이 미국인데 중국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추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중국 지표가 선행하고 그 뒤를 이제 미국 지표가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지표의 이러한 OECD 선행지수의 하락이 앞으로 이제 미국 선행지표의 부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이 선행지표만 보면 반도체가 앞으로 조금 더 부진해질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 선행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PMI 제조업 지수인데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이면 경기 수축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역시 중국이 조금 선행성을 보이거든요. 어쨌든 중국과 미국의 현재의 PMI를 보면 둘 다 50 이하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향후에 경기 전망을 좀 우려스럽게 보는 이런 시각과 연결되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이제 이상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OECD 선행지수나 PMI를 보니까 이제 부진한 건 사실이란 말이죠. 여기에다가 미국의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0.5%라고 하는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 사실인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동행성을 보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이 제한적인데 국내 반도체 기업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거죠.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국내 이 K 주식이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하락은 이런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이제 몇 가지 수출 데이터를 조금 더 다른 업종 기준으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장품 수출 금액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일본 시장인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수출은 부진하지만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화장품 수출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골판지 재지 관련해서는 이제 원재료가 되는 것이 골판지는 폐지 가격이고, 그 다음에 재지사는 이제 펄프 가격인데 계속 상승하다가 최근에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재료인 폐지나 펄프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 만약에 골판지와 재지사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면 앞으로 그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할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유화학 쪽은 대부분 이제 부진한데요.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이 이제 MB 라텍스 쪽이 수출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단가도 그죠, 아주 좋은, 가격에 비해서 아주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나마 부진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고, 플러스해서 합성 고무 가격도 조금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철강 지표인데요. 철 스크랩 가격이 스물스물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철 스크랩 가격의 상승은 이제 철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철근 가격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관광 쪽은 가장 중요한 시장이 미국인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2차전지 쪽을 보면요. NCM 양극재 수출 금액 부진하고 동박의 수출 금액 부진합니다. 이러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원재료로 사용되는 리튬 가격도 부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은 2차전지 기업들이 좀 부진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이고요. 변압기 쪽은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는데 대형 변압기 쪽이 지금 3달 연속 부진하고요. 소형 변압기도 이번 8월 기준 데이터는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치가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라면 쪽은 좋습니다. 미국 향도 좋고 중국 향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도 하나 보면요. 수출 금액은 전체적으로 양호한데 D램 쪽도 올라오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죠. HBM도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낸드 쪽이 이번 7월, 8월 2달 연속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일지 여부는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 단가는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상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 전망을 이제 정리해 보면요. 먼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쪽은 이제 굉장히 조정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내 그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이고요. 선행 지표를 보면 앞서 본 것처럼 조정받을 만한 흐름이긴 합니다. 다만 낙폭이 가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시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쫄 시기는 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HBM도 고민이고 파운드리도 고민이고 패키징도 다 이제 고민이다 보니 지금 동래북 신세가 좀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삼성전자와 한 몸으로 좀 SK 하이닉스가 이제 묶여 있는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쪽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입니다. 워낙 강세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그죠, 수출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종합 화장품뿐만 아니라 OEM, ODM 기업, 또 화장품 유통주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성차도 조금 관심 가지고 볼 만한 시기입니다. 최근에 현대차와 GM이 제휴했는데요. 물론 이제 MOU이기 때문에 얘를 막 너무 크게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다만 시장의 방향을 보면 이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당분간 조금 더 가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현대차를 포함해서 하이브리드 수혜주, 그죠? 뭐 세방전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전지 쪽은 3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3분기 실적이 바닥이라는 시그널을 찾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퀘스천 마크가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좀 상향하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집권 이 여부도 이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주는 라면 기업은 사실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같은 이런 라면 기업은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런 기업을 제외하고 매출 성장을 보여주는 식품주 찾는 게 생각보다는 좀 어렵더라고요. 2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고 3분기 실적의 기대도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최종 요약해 보겠습니다. 화장품은 여전히 우리가 최선호주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완성차도 하이브리드 쪽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코멘트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최악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건설 건자재 쪽도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업종은 고민이 아직 많고요. 반도체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방향이 중요한데 이쪽도 조금 더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9월을 기원하면서 9월 3주차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